저는 정옥자입니다. 올해 72. 남편은 제가 45이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그날 새벽 남편은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준호 잘 부탁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외아들 준호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니, 준호만 보고 버텼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갔어요. 채소 장사였습니다. 겨울 아침 손이 얼어서 물을 쥘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져서 피가 배어 나올 때도 있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나 시험 100점 맞았어. 하고 웃으면 그 모든 게 사라졌으니까요. 준호는 착한 아이였어요. 정말로요. 고등학교 때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야식을 해다 주며 말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럼 준호는 고개를 들고 웃었죠. 엄마 나 꼭 좋은 대학 가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대학은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어요. 삼수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준호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지방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그날 제 앞에서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 형편없는 자식이야.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최고야. 엄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들이야. 대학 4년 동안 저는 새벽 시장을 쉬지 않았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가. 모든 게 제 손에서 나갔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준호가 잘 되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다 준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29살 때였어요. 신부는 이름이 수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죠.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빌려 입었습니다. 낡은 한복이었지만 제가 가진 최고의 옷이었어요. 하객들 앞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결혼 후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계약직이었지만 그래도 대기업이었어요. 교회 친구들에게 말했죠. 우리 아들이 말이야 큰 회사 다녀. 며느리 수진 씨도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둘 다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바빴고 제 생일에도 바빴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월세 35만 원짜리.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보일러는 자주 고장났죠. 겨울엔 추웠습니다. 여름엔 더웠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준호가 잘 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좀 뵈러 갈게요. 수진이랑 같이요. 그럼 있지. 무슨 일이야? 저는 기뻤습니다. 며칠 전부터 방 청소를 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닦았습니다. 준호가 와서 말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엄마 이제 여기서 혼자 사는 거 위험해요. 뭐가 위험해? 나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계단도 가파르고 보일러도 고장 나잖아요. 겨울에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수진 씨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전용 공간을 마련했어요. 저희 집 별채예요.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에요. 별채? 그래요, 어머니. 창도 크고 햇살도 잘 들어와요.
화장실도 딸려 있고요. 어머니 혼자 쓰실 수 있어요. 세상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뭐가 아까워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교회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내 방을 따로 지어줬대. 별채래. 창도 크고 햇살도 잘 들어온대. 어머 옥자 씨 복 받았네. 요즘 누가 그런 효자를 다 뒀대?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사날이 왔습니다. 준호와 수진 씨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큰 차였습니다. 저는 짐이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남편 사진 한 장.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습니다. 도시 외곽이었어요. 신축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예요. 준호가 가리킨 집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흰색 벽에 큰 창문들. 정원도 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니? 네, 엄마. 그런데 엄마가 사실 공간은 따로예요. 수진 씨가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발 조심하세요. 여기 계단이 조금 높아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5개쯤 됐어요. 그 끝에 유리벽이 있었어요. 투명한 유리벽.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공간이에요. 수진 씨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유리벽이 스르륵 열렸어요. 와, 자동이네. 네, 어머니가 나오실 때는 저희가 어플로 열어드릴게요. 그래? 편하겠네. 방은 작았습니다. 한 4평 정도? 그래도 깨끗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창문은 정말 컸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왔죠. 엄마 마음에 드세요? 그럼 좋지. 고맙다, 준호야.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수진 씨가 가리킨 곳에 작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변기와 세면대, 샤워기도 있었어요.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 고맙다. 그들은 나갔습니다. 유리벽이 다시 닫혔어요. 스르르. 소리도 없이.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개켜 옷장에 넣고 이불을 펴고 남편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 효자지? 엄마 전용 방까지 만들어줬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어머니 저녁이에요. 유리벽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가 도시락을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바빠서 같이 못 먹어요. 유리벽이 닫혔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열었어요. 반찬이 4가지 들어 있었습니다. 정갈했어요. 저는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화장실이 급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고 싶었죠. 방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아,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떠와야겠네. 저는 유리벽 쪽으로 갔습니다. 손을 대봤어요. 차가웠습니다. 밀어봤습니다. 안 열렸어요. 어떻게 여는 거지?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버튼도 없었어요. 그냥 매끈한 유리벽. 저는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나 물 좀 마시고 싶은데 문 좀 열어줘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고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안 갔어요. 문자도 안 보내졌습니다. 뭐지? 왜 신호가 안 되지?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창문은 열렸어요. 그런데 창문 밖은 깜깜했습니다. 정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벽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 이상하네. 저는 다시 유리벽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수진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화장실 수돗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유리 상자 안에 갇힌 새 한 마리. 날개를 펄렁이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리벽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였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잤어. 근데 어젯밤에 물 마시려고 나가려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 아, 죄송해요. 밤엔 자동으로 잠겨요. 안전 때문에요. 어머니가 밤에 나가시다가 넘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물은 마셔야 하는데.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통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방 안에 물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날부터 방 안에 2리터짜리 물통이 놓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산책이라도 하고 싶었죠. 교회도 가고 싶었고요. 준호야, 나 오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엄마, 오늘은 좀 쉬세요. 날씨도 춥고요. 괜찮아. 나 교회 친구들 만나고 싶어.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사실 코로나 변종이 돌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한대요. 코로나? 그거 이제 괜찮다며? 최근에 다시 변종이 나왔대요. 뉴스 안 보셨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아지면 바로 나가실 수 있어요. 그 뒤로 저는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가 도시락을 가져올 때마다 저는 물었어요. 수진아, 이제 밖에 나가도 돼? 어머니, 아직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벽만 보였어요. 하늘도 안 보였습니다. 나무도 안 보였죠. 이상하네. 처음엔 정원이 보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는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때 봤어요. 천장 모서리에 작은 검은 점 하나. CCTV 렌즈였습니다. 저를 향해 있었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준호야. 유리벽을 두드렸어요. 준호야. 왜 방 안에 카메라가 있어? 준호가 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저기 카메라 있잖아. 아, 그거요? 안전 확인용이에요. 안전 확인? 네, 엄마가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저희가 바로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도 감시당하는 것 같잖아. 준호는 웃었습니다. 엄마, 감시가 아니라 보호예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IT 기술이에요. 그래? 네, 걱정 마세요. 엄마 안전을 위한 거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카메라가 신경 쓰였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자리에 누울 때도 저 렌즈가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단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도시락은 하루 3번 왔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돌봄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 씨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화장도 짙게 했어요. 어머니, 오늘 손님 오세요. 손님? 네, 기자분이요. 기자? 네, 저희 집이 어르신 돌봄주택 시범 모델로 선정됐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잠깐만 제가 드리는 말씀 그대로만 해주세요. 네? 그게 무슨?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부탁이에요. 오늘 하루만 협조해 주세요. 무슨 일인데? 기자들이 와요. 우리 집 시스템을 취재하러요. 시스템? 네, 스마트 돌봄 시스템이요. 이거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엄마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걱정 마세요. 1시간 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3명이었어요. 기자 1명, 카메라맨 1명, 보조 1명. 유리병 너머로 그들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밝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여기가 어머니 전용 공간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면서도 저희가 24시간 케어할 수 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과 직접 대화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유리벽이 열렸습니다. 기자가 들어왔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생활이 어떠세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가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좋아요. 편해요.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드님이 잘 챙겨드리나요? 준호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어머니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저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준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없어요. 다 좋아요. 그렇군요. 아드님 참 효자시네요. 카메라가 우리를 비췄습니다. 준호는 웃었고 수진 씨도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취재가 끝난 뒤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이거 사업이에요. 사업? 네, 정부 지원 받는 사업이요. 스마트 어르신 돌봄 주택. 우리가 1호예요. 그럼 나는? 엄마는 모델이에요. 성공 사례. 성공 사례?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정부 지원금 나오면 엄마 용돈도 드릴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에 카메라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포장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원한 건 저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저는 상품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유리벽은 항상 잠겨 있었고
준호와 수진 씨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어머니, 도시락 문 앞에 두고 갈게요. 그들은 더 이상 유리벽을 열지 않았어요. 작은 틈으로 도시락만 밀어 넣었습니다. 창문 밖은 여전히 회색벽이었고 카메라는 여전히 저를 감시했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천장의 카메라 불빛도 꺼졌습니다. 빨간 불이 사라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전기가 나갔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유리벽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유리벽으로 갔어요. 손을 대봤습니다. 밀어봤어요. 열렸습니다. 정전으로 잠금 장치가 풀린 거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저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건 정말 대박이야.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부 지원금만 5천만 원이야. 게다가 이게 모델 하우스로 홍보되면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수 있어. 수진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거실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괜찮으시려나?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엄마 순하셔. 시키는 대로 다 하셔. 그래도 갇혀 지내시는 거 아니야? 갇힌 게 아니라 보호받는 거지. 어차피 노인들 혼자 나다니면 위험하잖아.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거야. 수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요양원보다 나아요. 거긴 여러 명이 한 방 쓰잖아요. 여긴 개인 공간이에요. 그것도 그렇네. 그럼 이거 모델로 해서 다른 집도 만들 수 있겠네? 당연하지. 우리가 이미 투자자들 미팅 잡아놨어. 대박. 축하해.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건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좀 미안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윈윈이야. 엄마도 안전하게 지내시고 우리도 사업되고. 어머니가 알면 어떡하려고? 모를 거야. 어차피 밖에 안 나가시잖아. 그리고 아셔도 뭐 어때? 나 효자 아냐? 방도 만들어 드렸는데. 그들은 웃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카메라는 꺼져 있었지만 습관처럼 소리를 죽였습니다. 효자. 준호가 그렇게 말했어요. 방도 만들어 드렸는데.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유리벽이 다시 잠기기 전에 작은 나무 조각을 틈에 끼워뒀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게요. 어머니, 오늘 출장 가요. 3일 뒤에 올게요. 도시락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데워 드세요.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유리벽을 밀었습니다. 열렸어요. 저는 방 안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통장.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오랜만에 신는 신발이었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마을길을 따라 걸었어요.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로 가는 버스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가 보였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죠. 눈물이 났지만 웃었어요. 시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로 갔어요. 전에 교회 친구에게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갈 곳이 없어요. 어르신 혹시 가족은요? 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직원은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그날부터 저는 복지센터 임시 쉼터에 머물렀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 수 있는 문이요. 창문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뉴스가 나왔습니다. 72세 노모 실종, 아들 부부 눈물의 호소. 화면에 준호와 수진 씨가 나왔어요. 어머니, 제발 돌아오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오해하셨어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수진 씨도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제발 연락 주세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복지센터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돌아가지 않으실 거예요. 아드님이 계속 찾으시는데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효도를 받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지센터 근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어요. 정부 지원을 받아 월세를 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카메라도 없고 유리벽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복지센터 텃밭에 갔어요. 상추와 토마토를 키웠습니다. 흙을 만지는 게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옥자 씨, 오늘 상추 잘 자랐네요. 옆 밭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물을 자주 줘서 그런가 봐요.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먹을까요? 제가 된장찌개 끓일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는 거였어요. 감시당하지 않고 관리받지 않고 그냥 함께.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이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오셨는데 만나시겠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만날게요. 준호는 야윈 얼굴로 왔습니다. 눈 밑이 거뭇했어요.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실 줄.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넌 나를 효도했던 게 아니야. 넌 나를 관리했어. 상품처럼. 너는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겠지. 근데 그게 진짜 효도는 아니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정말 바꿀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준호야, 효도는 보여주는 게 아니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텃밭이 보였습니다. 효도는 함께 숨 쉬는 거야.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밥상에 앉는 거야. 유리병 너머가 아니라. 준호도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넌 좋은 아들이 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넌 아직 배워야 해. 준호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언젠가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래. 언젠가는. 준호가 떠난 뒤 저는 텃밭으로 갔어요. 상추에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야 자유다.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와 함께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옥자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드님 만났다며요.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슬펐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옥자씨, 우리 같이 살아요. 혼자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늦었지만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반바람이 들어왔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유리병 너머가 아니라 진짜 하늘의 별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 효도의 본질은 관리나 통제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